향기로운 고부 생활의 기술이라고 지어봤는데요. 기술 들어가야지. 제가 2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5살 어린이부터 90대 노인분들까지 만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가 뭘까요? 네,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인간관계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물으면 또 1위가 가족관계입니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쏜 화살은 내 심장을 적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서 쏜 화살이 내 심장에 박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간관계 교과서가 생겼어요. 그 안에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인간관계 교육을 12년 동안 정규 교과 과목으로 배우고 졸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예. 시급합니다. 맞아요. 거기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족관계예요. 가족 안에서 좁은 관계에서 잘 지내면 우리가 타인과 잘 지내는 건 되게 쉬워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안 싸우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도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잘 싸우지 못하고 말 안 하는 부부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잘 싸우는 방법의 일환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인들만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그거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 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또 중에 있어요. 또 그거 하나입니다. 있어요. 네. 넌 잘했냐? 그렇죠. 넌 잘했냐 이거. 맞아요. 문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타인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리고 부부관계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문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 독심술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보면 제일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 맞아요. 사실 잘 지내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요. 거의 30년을 남남으로 살았어요. 밖에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길 지나가면서 만난 그냥 아주머니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남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엄마가 되길 원하고 친딸이 되길 원하고 이런 환상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막 줄이 막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 심리상담가들이 가족 상담을 할 때 가족 관계를 이렇게 표기하는 가계도라는 거예요. 보면 아주 다양한 관계가 있죠. 자, 나와 내 시어머니의 관계. 네, 또 내 아내와 내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가족 관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로 보이세요? 보통 관계. 보통 관계. 또요? 절친. 제일 좋은 건 절친, 친밀. 아, 절친 좋아 보여요. 가족 관계에서 한국인들은요, 저 세 줄의 관계, 밀착된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오해하는 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심리 상담가들은 가장 위험한 관계로 저 세 줄의 관계, 밀착된 관계를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요. 그리고 우리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래, 알아야 된다 그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뭐가 요즘 문제인지까지 다 알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관계가 바로 저 세 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장가를 보내는 날 내 아들은 완벽한 타인이 되는 날이에요. 네 남편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심리적 탯줄을 끊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내 아들과 나의 관계도 영원히 저 세 줄의 관계, 며느리와 나의 관계도 영원히 세 줄의 관계를 원하시죠. 근데 그 바로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융합된 갈등과 맞습니다. 네, 저 세 줄의 관계는 끊임없는 융합된 갈등 관계를 또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요 2줄 정도
그냥 적당한 친밀한 친밀한 관계. 관계가 좋다. 한 줄. 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들 아주 많으세요. 이분들이 세 줄 관계에 지친 분들이죠. 근데 이 세 줄의 관계, 너무나 밀착된 관계에서 참다 보면 시어머니 전화 나 이제 못 받겠어. 그리고 나 우리 며느리 당분간 안 보고 싶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많죠. 그래서 애들이요.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꽉 끌어안고 가족끼리 모였어요. 그랬더니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 힘들어. 떨어지는 게 좀 편하겠어. 뚝 떨어졌어요. 너무 춥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고슴도치가 가시가 없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배. 머리에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잠을 잘 때 앉거나 붙어 자지 않고요. 머리만 맞대고 몸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대화할 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최대한 몸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는 좋은 관계일 수도 있다. 고슴도치 딜레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제가 쇼펜하우어가 한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족 상담할 때 늘 쓰는 말입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네. 이분이 동양 고전을 읽어봤나 봐요. 불가근 불가운 이런 거. 맞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도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도 저렇게 생각한다면 서로가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바운더리입니다. 자, 미국 아이들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아이들도 관계부터 배워요. 노래를 배우는데요. 노래 가사가 나는 내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내 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바운더리가 중요할 뿐이에요. 이 노래를 가르쳐줘요. 영국의 인간관계 교과서에서도 가장 중요시 가르치는 게 이 바운더리입니다. 서로의 경계, 가족 사이에도 거리, 그러나 예의 지키기. 네, 그래야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상대가 미워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거리가 중요하고 경계도 중요하고 그것은 상대를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좋다. 그래야 오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함께 공부하고 규칙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버리자? 독심술을 버리자. 네, 독심술 버리자. 한국인들만 제일 많이 쓰는 감정 단어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 사이에서 섭섭하다입니다. 저희 엄마도 맨날 섭섭해 죽어요. 딸, 아들 사이 며느리한테 섭섭해 죽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독심술을 맨날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마음 이런 거지. 그리고 혼자 섭섭해 하는 거죠. 모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행에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받고 싶어를 고백하면 상대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해주길 바라면 섭섭하고 분노가 되고 멀어지고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 저 섭섭해요. 어머니 이러셔서 제가 혹시 오해한 거면 오해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들도 며느라 내가 이럴 때 나는 좀 섭섭하더라. 그래서 나는 있잖아 네가 정말 가끔 전화해주면 너무 반갑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생각을 말하지 말고 뭘 말하세요? 소망을 말하세요. 우리는 가족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걸 말하면서 원수되고 멀어집니다. 자, 여기에 제가 시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네, 정현종의 시인데요. 우리 최은경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맞아.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나와 내 며느리가 남남이 자식과 어머니 되어 만났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감격의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대라고. 네. 며느리 시어머니의 관계는 세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보고 싶은 관계가 될지도 몰라요. 가끔 봐야 더 반갑겠지요.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정하면 좋아요. 우린 가끔 보지만 너무 반가운 관계, 그리고 서로를 정말 환대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상대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보상을 바라면 노예가 된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헌을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된다. 네,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보상을 며느리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늘 노예와 같이 억눌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헌한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난 오늘부터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동할 결심. 나는 오늘부터 내 자녀들에게 감동할 결심을 하겠어. 작은 것에도 감동하려고 눈을 뜨고 보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감동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감탄할 결심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걸 사왔더라도 어쩜 너는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걸 사왔니? 내긴. 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며느리고 뭘 사다 줘도 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래서 그걸 혼자 뒤에서 밖으로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뒤에서 살짝 바꾸더라도 감탄하는 건 좀 맞아. 잊지 마. 네. 그래서 감탄할 결심을 하자. 그 다음이 공헌할 결심입니다. 네. 준다가 아니라 공헌한다. 내가 공헌했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마지막이 환대할 결심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보든 1년에 한 번 보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면 그 사람 어때요? 또 보고 또 보고 싶죠. 그래서 환대할 결심을 한번 해보자. 가족 사이에 사랑한다는 단어는 제일 필요가 없대요. 사랑한다는 단어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에서 가족은 제일 사랑을 느꼈을까요? 고마워. 고마워. 맞아요. 또 하나 있어요. 더 큰 거 남아 있어요. 미안해. 정답입니다. 미안해. 네. 우와, 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깊은 밤에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다 모여 있는 단톡방에 한 편지를 남기셨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점점점. 저희 엄마는 평생 누구에게도 칭찬을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한바탕 엄마랑 싸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자식에게 칭찬 한 번을 안 해주냐고.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얘들아 미안하다 점점점.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70이 넘었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 미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 통곡했어요. 부모의 미안하다라는 진심의 고백 앞에는 모든 자식이 통곡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좀 고백하고 서로에게 독심술 부리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연습 한번 해보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표현법을 잘 모르나 봐. 자식한테고 며느리한테고 예쁘게 말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 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반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렇게 왜 고맙다 미안하다는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잘 안 되나 봐. 최정호 마담님 아까 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도 이렇게 눈물 훔치던데 뭔가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걸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맏며느리기도 하고 제 성격이 제가 다 해야 좀 마음이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저를 되게 조금 요즘에 와서 섭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려고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인 거든 어쨌든 이제 동서보다 더 항상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보면 어머님이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동서만 너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섭섭해서 동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동서가 딴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동서하고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속상한 거 이런 것도 동서랑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런 걸 몰라주시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내가 예민해지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요즘 좀 속상해서 어머니 전화를 2달 동안 안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그래서 약간 이게 세 줄 밀착 관계에서 네, 나 이제 완전 지쳤어 세 줄이었잖아. 못하겠어. 예, 이제 단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잘했어.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이게 딸이건 며느리건 다 만만한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제일 편하고 만만한 자식. 그래서 제일 잘하는 자식한테 부모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우리는 대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일 잘하는 자식은 얘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얘가 뒷전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얘는 원래 희생하는 애, 얘는 원래 맞아요. 착한 애, 얘는 원래 그런 애. 그러니까 오히려 그 2번째, 3번째를 더 챙기는 거예요. 만만한 자식. 그런데 이 만만한 자식은 늘 섭섭합니다. 그래서 착한 자식 컴플렉스,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그걸 참다가 조용히 연락 끊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착한 며느리 좀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유세하셔도 돼요. 어머니, 귀엽게 유세하자. 어머니. 동서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는 동서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섭섭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거기다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나 같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해. 미안하다 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그렇게 나는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할 소리니 막. 아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우리 윤영재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지 우리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저 섭섭해요. 우리 며느리는 저 어떻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진짜 나 미치겠네. 얘가 정말 힘든 집단이야 성격 치료하기. 자체가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센 언니예요. 전 누가 봐도 아무리 센 언니야. 나긋나긋하지 않다 우리 며느리 같을까?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끼리 모이면 며느리 칭찬 안 한다니까. 섭섭한 것만 얘기한다니까. 진짜 힘든 힘든 스트레이트 직종이시네. 야, 오늘 강의 어렵다. 막장한 시어머니들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를 한 번만 모셔야 돼. 아니 박정희 마담님은 네. 우리 며느리는 고분고분해. 그러니까 고분하다 그러잖아. 만약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 말하면 그랬어. 그래 받아들이실 내가 것 같아. 이런 거는 고칠게. 맞아. 나 이럴 것 같아. 네. 어머님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나가봤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나 너무 3개월 힘들어요, 동안 너무 힘들었어. 지옥 같아 지금. 막 이럴 것 같아. 선생님도 이 힘든 걸 얘기를 한다고? 집안이 걔 입덧으로 인해서 집안이 아주 정막강산이야. 대화 자체가 끊어져. 안 된다. 너무 서로 안돼 한 거야 사실은 서로 간에 불편한 걸 얘기한 거야. 만약에 두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최정원 씨한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여기는 왔어요. 느끼지. 벌써 눈물 그러면 그런 문자를 저희는 가족이 해요 항상. 고맙다, 뭐뭐 해서 미안하다. 그런 걸 항상 소통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나한테 거야. 한번 물어봐 그 말을. 뭘 또. 지금 한 말을 물어봐. 어머니 몇 년 동안 못 찾아뵈서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얘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그러니까 얼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안 하던 짓을 했어. 아니 근데 지금 아유미 마담님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그 관계가 그럼 아직은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거 없어요? 네, 고민?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봤는데
저기도 맞아 맏며느리죠. 예.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보니까 이제 요리 같은 것도 정말 힘들게 하시잖아요.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정말 완벽한 제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잣남의 이제 와이프니까 이제 언젠가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제사 같은 집안일 행사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씩 이제 구식을 이제 신 스타일로 바꿀 때 이제 어머님이 섭섭하시지 않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는 건지도 좀 잘 몰라서 우리 어머니들 지금 며느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년째는 다 저래요. 못당해. 자, 우리 남명희 선생님 질문하자. 우리 며느리가 저런 고민을 이유가 하는 있어. 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나는 저러면 며느리 의견에 네. 어느 정도 좀 따라줄 것 같아. 누나는 참 외모하고는 좀 달라. 외모는 무서운데. 그럼 앞으로 베트남 음식으로 이렇게 제사상을 아 그거는 좀 뭐야? 실제로 한국 시어머니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열리셨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어머니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종갓집 맏며느리 그리고 1년에 제사가 14번 처녀 총각 때 죽은 사람들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사 지내다가 내 인생이 그냥 백발 노인이 됐다 이러세요. 그런데 저희 올케가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이거 그만하고 저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할게요. 진짜 간단한 음식에도 사과랑 우리들이 산 사람들이 잘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전부 저는 뭐요 신청한 것들을 해서 먹읍시다. 그래서 축제를 만들자. 근데 저희는 완전히 싹 바뀌었는데 모두가 대만족. 14번은 그대로 하긴 하는데. 아니요, 대폭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너무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제사 지낼 때 이제 막 음식 이런 것도 이렇게 막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상이에요. 제일 먼저 첫날 차리고. 한 방에 끝내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으로 빌게요. 다르다. 아니 엄마가 해주면 고맙지 우리 진짜. 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저 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와 문명 뭐 발전함에 따라 어떤 거 뭐라 그럴까 그 인간관계가 지금 다 이제 드라이해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인성 교육이 없잖아. 맞아.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많은 걸음으로다가 좀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남능미 선생님 같은 시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